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택절개 6효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주역 64개 중에 6번째 궤인 수택절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택절개 전체적인 뜻도 살펴보고 궤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범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6효사를 갖다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효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 겸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6효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궤상을 가지고 전체적인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택절개는 아래는 연못입니다. 위는 물입니다. 그래서 위는 물이고 아래는 연못이라 궤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못 위에 물이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인 표현으로 연못에 물이 있는 거죠. 이 연못에 물을 가두어 가지고 갈수기 때 농사에 필요한 물을 갖다가 농경지에 보내서 농사를 갖다가 잘 지어 가지고 농번기를 갖다가 잘 넘기고 파종의 시기를 잘 넘기고 또 수확의 계절에는 물을 갖다가 연못에 가두어 가지고 조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연못 속에 있는 물이었죠. 그래서 위는 물이고 아래는 연못인 것을 수택절개입니다. 자, 수택절개고 이 절개라고 할 때 이 절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의미가 바로 절제의 뜻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제라는 걸 좀 확대 해석한다면은 자기 성찰, 자기 절제, 개인적인 측면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절제라는 것은 바로 자기 성찰과 절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디의 뜻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디절자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인생의 마디, 역사의 마디, 어떤 일의 마디와 고비 이런 걸 보고 말합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디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마디, 인생의 마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맞음, 적당함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제의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마디의 뜻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알맞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수택절개를 읽어내실 때는 저 세 가지 뜻을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그 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절제를 하는 기준,
어떤 역사적 인생의 마디를 넘어가는 그 기준, 알맞게 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걸 의미하느냐? 성인 지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말로는 진리가 되겠죠. 이 성인 지도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가지고 절제를 하고 이걸로 가지고 마디를 넘어서고 저 마디를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의 4마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디라는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인 지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절제도 하고 역사적 인생의 마디를 넘어갈 때 성인 지도를 기준으로 하고 또 세상의 문물 제도를 갖다가 마름질할 때도 성인 지도에 알맞게끔 마름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뜻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성인 지도다. 이 성인 지도고 지난번 시간에 관련된 개도 해가지고 도전개도 찾아보고 또 음양대응계, 상하교역계, 혹계까지 다 찾아봤습니다마는 그 관련된 개들도 전부 다 성인지도의 확산이요. 살레이계에서는 성인지도를 갖다가 자각해야 되고 택수공계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오는데 성인지도로 가지고 극복해 나오는 관련된 궤 전부 다가 성인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하고 마디를 넘어가고 알맞게 마름질을 하는 기준, 이 절개의 기준이 바로 성인지도였다. 이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택절개를 갖다가 해석해 내셔야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은 계사편에 나와 있는 사유허미를 갖다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성인의 말씀 안에는 험한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다. 인생의 마디, 역사적인 마디를 갖다가 넘어가는데 기준이 왜 성인 지도여야 하느냐? 성인의 말씀대로 가면 쉬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가면 험한 길로 가게 된다는 사유허미, 주역이 64개 384요를 통해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바를 가르치고 있고 또 길하고 흉함을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 속에는 험하고 쉬운 길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주역 개사편을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마디와 알맞게 마름질을 하는 기준이 바로 자, 성인의 말씀대로 가면 꽃길로 가게 된다. 아니면 택수공계에 나오듯이 고나게 된다. 왜 고나게 되었느냐? 자, 거우 질려라 가시던 풀에 의지를 함으로써 자 험하게 되고 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뜻을 염두에 두시고 자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효사를 읽어내셔야 그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육효사까지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난번 시간에 했던 전체적인 뜻을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택절개의 개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택절개의 개사는 절은 이 절자가 알맞을 절자도 되고 절제할 절자도 되고 마디 절자도 된다. 이런 세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디를 넘어가는데 자기 절제를 하는데
문물 제도를 마름질하는데 성인 지도로 하면 형통하다는 겁니다. 고절은 불가정이니라. 썰고자의 마디절자입니다. 썬 마디입니다. 자, 썬 마디는 아니불자 가을갈자 발을정자라. 가히 바르지 못하다, 곧지 못하다. 고들정으로 읽으면 곧지 못하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 고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간 소인지도의 의지를 해서 나아간 그것을 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절은 가히 바르지 못하다. 사유호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대로 행하면 쉬운 길로 가는데, 자, 내 생각대로 가면 험한 길로 가니까 쉬운 길로 가느냐 험한 길로 가느냐의 선택은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절을 선택한 것은 바르지 못하고 절을 선택한 것은 형통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단할 첫 번째 구절은 절영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두 번째 구절은 고절 불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구절은 절에 대한 절제할 절자, 마디절자, 알마절 절자의 뜻을 결론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단사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절영은, 자, 알맞게 하고 자기 절제를 해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왜 형통하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강유분이 강득중할세요. 강과 유가 나누어질 분자입니다. 말미암을 리가 있으니까 강과 유가 나뉘어지고 강이 중을 얻었다고 할세요. 강이 중을 얻었습니다. 계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숙계는 획이 5개이기 때문에 양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연못은 획이 4개이기 때문에 은깨입니다. 양깨니까 공간적인 표현으로 구셀강자를 쓴 거죠. 부드러울 유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강유가 나뉘어졌다는 거죠. 위아래로 상계하계로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강과 유가 나뉘어지고 강이 중을 얻었다. 여기 있는 후이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후오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이도 양이고 구오도 양이라 두 양이 중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성인 지도를 얻었다는 거죠. 성인 지도를 자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갖다가 자각을 하고 성인 지도를 얻어가지고 성인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절제하고 마디를 넘고 알맞게 문물 제도를 마름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쉬운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의 뜻이 괴상의 성정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분이 강득중할세요. 자, 강유가 나뉘어져 가지고 강이 중을 얻었으며 성인 지도를 얻고 성인 지도를 자각했기 때문에 절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고절 불가정은 성인의 말씀대로 하면 성인 지도를 얻으면 절영이 되는데 성인 지도를 얻지 못하면 고절이 되겠지요. 그러한 고절은 가히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기도궁야이니라. 그 도가 막힐궁으로 읽으면 막힐궁자요, 다할궁자로 읽으면 다한 겁니다. 그 도가 막히고 그 도가 다함이니라. 그러고 나머지 세 구절은 절개에 대해서 결론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행음하고 기쁠열자입니다.
기쁨으로써 행할 행자 험할 험자 험한 데를 행한다라고 하고, 성인 지도를 얻어가지고 마디를 넘어가면 무사히 마디를 넘어갈 수가 있고, 성인 지도로 절제를 하면 어려움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다는 성인 지도의 말씀을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써 험한 데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이 이절하고 마땅할 당자의 자리 위자입니다. 자, 자리가 마땅한 거죠. 마땅한 자리에서 써있자 마디절자 절제할 절자입니다. 마땅한 자리에서 이로써 절제를 하고 중정이통하나니라. 가운데 중자는 성인 지도를 보고 말하고 발을 정자는 군자 지도를 보고 말을 합니다. 중정 지도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인 지도를 권언으로 해가지고 군자 지도를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인 지도를 권언으로 해서 군자 지도를 실천하니까 자기 절제도 되고 알맞게 문물 제도도 마름질할 수 있고, 자, 이로써 통할 수도 있다라고 썼습니다. 중정이통이라고 썼습니다. 서이자 통할 통자죠. 그래서 자, 마디가 다 통하고 인생의 마디가 통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통하지 못하는데 중도를 권언으로 군자지도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로써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지절이 사시성 하나니, 천지의 마디가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천지의 마디가 사시를 성한다. 넉사자, 떼시자, 이룰성자라 사시를 이룬다라는 말은 사계절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주역에서는 하늘의 섭리가 사계절로 드러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장, 수, 장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이 사시성 하나니 절이 제도하야. 자, 마름질할 제자의 법도도자입니다. 그래서 알맞을 절자로 읽으셔도 되고 절제할 절자로 읽으셔도 됩니다. 절제로서 알맞음으로써 법도를 마름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 인사적인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도로서 법도를 알맞게 마름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법규, 간섭, 문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마름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름질을 하면서 어느 개개인의 특성으로 마음으로 마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도로 가지고 마름질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름질을 해가지고 불상제하며 불애민하나니라. 아니, 상할 상자의 재물제자입니다. 해로울 해자의 백성민자입니다.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복리를 정진시킨다는 현대적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제로서 성인 지도로 가지고 절제로서 법도를 마름질해 가지고 불상제 불애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상사에서는 상활, 택상 유수가 절이니, 자, 연못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절이다. 연못에 물이 있는 것이 절이라. 절제를 해야 된다면 절제할 절자가 되는 것이고 알맞게 해야 된다면 알맞을 절자가 되겠죠.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마름질할 제자의 헤아릴 숫자 법도도자입니다.
법도를 헤아려서 말음질을 하라는 겁니다. 법도를 헤아려서 말음질을 하는데 어떤 걸 보고 말음질을 하느냐? 기준은 성인지도요. 결과는 불상제 불해민이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고 백성을 해롭게 하지 않도록 말음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덕행하나니라. 덕을 언론에서 행하니라. 덕을 누구와 언론에서 행하느냐? 계사상편 8장 첫 구절에 나와 있듯이 성인지도와를 헤아려서 말을 하고 성인지도와 언론해서 행하게 되면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이로써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지도와 언론하라는 거죠. 어덕행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누구하고 언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인과 언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덕목으로서 제수도하며 어덕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수택절개의 전체적인 뜻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살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육효사를 갖다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호정이니 무구이니라. 상활, 불출호정은 지통색야이니라. 지금 저희들은 수택절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절제와 역사적인 마디, 인생의 마디, 문물제도를 알맞게 말음질을 하는 이치에 대한 수택절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붙들고 있으면서 육효사를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구는 불출호정이니 무구이니라. 아니불자, 날출자, 지게호자, 떨정자입니다. 그래서 호정이라고 하는 것은 떨문을 보고 말합니다. 떨문. 자, 지게호자는 문은 문인데 문짝이 하나입니다. 문문자는 대문이라고 많이 하죠. 문짝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떨문 밖을 나가지 않음이니 무구이니라. 허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초요는 잠룡물룡의 자리다. 엎드려서 공부해야 될 자리지 밖에 나가야 될 자리가 아니고 이름을 이루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나를 옳게 봐주지 않아도 번민하지 않고 공부하고 수양해야 될 자리가 초요 자리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초요 자리가 나이로 따지면 10살줄입니다. 10살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수양해야 될 자리죠. 그래서 중천건계에서 잠룡물룡입니다. 엎드려 있는 용이라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중수관계에서 자, 이부간담이라.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덩이 속의 구덩이로 빠져서 흉하게 된다라고 썼습니다. 주역은 64개가 넷더벅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효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구가 초육으로 바뀌게 되면 자, 중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수관계 초요에 이부간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부간담이니 흉하니라.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가지 않았으니까 허물이 없습니다. 공자께서 상활, 불출호정은 뜰문 밖을 나가지
않아서 허물이 없었다는 건 왜 허물이 없게 되었느냐? 알지자 통할 통자 막힐 색자 있기야자입니다. 그래서 지통색야이니라. 통하고 막힌 걸 안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나가면 막혀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뜰문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시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히고 통함을 알기 때문에 뜰문 밖을 나가지 않았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덩이 속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은 걸 절제해야 됐겠죠. 그리고 그 절제를 하면서 알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지통색야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효입니다. 이효는 나이로 따지면 20살이고 중천근계로 따지면 현룡제전 이견대인의 자리입니다.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로운 자리가 20입니다. 그래서 20살을 먹으면 그동안 20대가 되면 그동안 공부한 경륜을 가지고 출사를 해가지고 임금을 도우고 백성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2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요 때는 불출문정이라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이는 불출문정이니 흉이니라. 상활 불출문중 흉은 실시극냐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몇 번째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택절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디, 절제, 알맞음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이는 20살짜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천근계로 따지면 현룡제전 이견대인의 자리입니다. 남자는 밥 먹으면 밖에 나가야 돼. 그 말이 여기에서 연유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아니죠. 나가야 될 때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이는 불출문정이라. 뜰문 밖을 나가지 않음이라. 이번에는 흉합니다. 잠시 계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20살 줄입니다. 20살 줄이라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 대인을 만나보러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으니까 흉합니다. 10살 줄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허물이 없는 것이고 20살짜리에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불출문정은 흉이니라. 공자께서 상에서 이르기를 불출문정 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를 묶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자 때실자 다할 극자입니다. 시를 때를 이름이 극에 달했습니다. 절제를 못해도 전혀 절제를 하지 못했고 전혀 알맞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마디를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성을 이름이 극에 달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때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마땅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성, 그때의 마땅함입니다. 그때의 마땅함을 갖다가 잃어가지고 그 이름의 패가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흉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가야 될 때도 안 나가고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래서 알맞을 절자로 보면 알맞게 못한 것이고 절제할 절자로 보면은 절제를 못한 거죠. 성인 지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의성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시의성을 잃어버린 것이 극에 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효사는 지금 마디를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에 여러 가지 유형을 나열해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효는 나가지 말아야 될 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효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알맞음, 마디를 넘어가는 그 유형을 나열해 놓고 수택절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6.3입니다. 부절약이라 적차약 하리니 무구인이라 상활 불절지차를 우수구야 일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은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르지를 못합니다. 원래 사묘는 남의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효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이불자 마디절자 같을 약자입니다. 절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말이죠. 절제를 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굳이 절제를 하지 않을 것 같음이라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을 약자를 허사로 보시고 절제를 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곧적자 탄식할 차자 같을 약자입니다. 곧 탄식하리니. 자, 절제를 하지 않으면 곧 탄식하리니 무구인이라. 자, 토가 할인입니다. 앞에 구절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절제를 하지 않아서 곧 탄식하게 되는데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역의 몇 군데에서는 이 무구를 허물이 없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할 곳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에는 꼭 할인이, 한이, 그 다음에 무구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뜻으로 보면 무구가 아니고 허물할 곳이 없다라고 읽어야 되는 게 선명하게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절제를 하지 않으면 곧 탄식하리니 허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 성인 지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제를 해야 되고 알맞게 말음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곧 탄식하리니 허물할 곳이 없다. 본인이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상에서 이르기를 부절지차는 우수구야일이요. 절제를 하지 않아가지고 탄식을 하는데 또 우자 누구수자 허물구자입니다. 또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그래서 부절지차인데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절제를 하지 않아서 탄식하면서 허물할 곳이 없는데 누구를 허물하겠냐? 선택은 내가 했다. 그 얘기를 처음서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인 지도를 선택하느냐, 군자 지도를, 소인 지도를 선택하느냐는 저희들이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험한 길을 선택하느냐, 쉬운 길을 선택하느냐,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마디, 역사적인 마디를 넘어갈 때, 절제를 할 때 성인의 말씀 속에서 절제를 하고 성인의 말씀을 기준으로
문물 제도를 알맞게 말음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요를 보시겠습니다. 육사는 안절이니 형하니라 상활. 안절지형은 성상도야 인이라. 자, 편안할 안자입니다. 절제할 절자죠. 이럴 때는 절제할 절자의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절제입니다. 편안한 절제니까 마디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편안한 절제인이 형통하다. 왜 편안한 절제가 됐겠습니까? 개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육사를 읽고 있습니다. 이 육사는 초요하고 짝이지만 유고 성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유고 성인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편안한 절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인 지도에 의지를 하면 편안해질 수 있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대학 경문제 1장 지어지선의 경지에도 편안할 안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역 개사상편 2장에서도 군자 속의 안자는 군자가 머무는 바가 편안한 것은 역지서야다. 역의 차례다. 소라기 완자는 효지사야다. 즐거운 바를 완미할 수 있는 것은 효의 말씀이다. 64개 384요의 말씀에 의지하면 편안해질 수 있고 즐거움을 완미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안하게 머물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인 지도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절이니 형하니라. 공자께서 상활, 자, 안절지형은 편안한 절제라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이열성자, 윗산자, 길도자를 썼습니다. 위에 도를 이었다는 것은 유고가 육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위에 있는 성인지도를 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윗상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천도를 갖다가 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천도를 이었기 때문이다. 수택절개에서는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육사와 유고가 비호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윗상자를 여기다가 뜻을 두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윗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뜻을, 하늘의 도를 이었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도를 자각한 사람이 성인이요, 성인지도에 의지를 하면 편안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안절지형은 성상도야이니라 오요입니다. 감절이라. 사요는 편안한 절제였습니다. 오요입니다. 감절이라 기란이 왕하면 유상하리라. 상활, 감정지길은 거의 중야이니라. 구호는 성인의 자리입니다. 양자리에 양이 왔습니다. 중을 얻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자, 감절이라. 달감자, 절제할 절자입니다. 자, 달게 절제함이라. 절제하는 것이 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달게 절제함이라 길하니. 왜 달겠습니까? 그래서 설탕을 먹어서 단 게 아니라 성인 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지도를 깨달은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요는 덕중을 했습니다.
중을 얻었습니다. 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중도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주역에서 중도를 깨달았을 때 기쁠 희자를 썼지 않습니까? 경사 경자를 썼습니다. 내면적으로 기쁘고 경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지도를 깨달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경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감절이라 길하니, 달게 절제함이라 길하니, 왕하면 나아가면 유상하리라, 숭상함이 있을 것이다. 성인지도를 갖다가 자각하면 길하고 나아가면 만인이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숭상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자께서 상활 감정지 길은, 그래서 달게 절제해서 길하다고 하는 것은 머물 것자 있을 것자 자리비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자, 자리가 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역 육효사에서 덕중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을 얻었습니다. 중을 자각했습니다. 중도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성인지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디를 잘 넘어갈 수 있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절지길은 거의 중야 인이라, 그래서 그 자리가 중에 머물고 있다. 중도를 얻었습니다.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달게 절제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마지막 효입니다. 상육은 고절이니, 썰고자의 마디절자입니다. 정이면 흉코, 해면 망하리라 상활, 고절정흉은 기도국야인이라. 자, 이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육은 썰고자의 마디절자입니다. 자, 괴사에 고절은 불가정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또 단사에서 공자께서 고절이 불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가 막히기 때문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상육은 썬 마딘이 정이면, 고도면, 고집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을정자로 읽지 않고 고들정자로 읽습니다. 고도면 흉합니다. 자, 고도면 흉하고 후회하면 없으리라. 그래서 고집하면 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뉘우치면 없어진다는 거죠. 고절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기륭해린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하면 길하고 인색하면 뭐합니까? 흉합니다. 그런데 고집하면 흉하지만 후회하면 없을망자로 고절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활 고절정흉은, 고절인데 고집을 하면 흉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국야인이라, 그 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단사에서 고절불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국야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효에서도 고절정흉은 기도국야라고 똑같이 공자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효는 고절이고, 오효는 감절이고, 사효는 편안한 절제 안절이었습니다. 수택절개를 공부하면서 육효사에서 그 절제를 하는 것을 각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절은 하면 안 되고 안절을 해야 되고 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경계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은 수택절개의 육효사를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택절개의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의 범주 안에서 절제를 하는 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서 초요는 나이가 어리니까 불출 호정이라 뜰문 밖을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이 없었고, 또 2호에서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자 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4요는 안절이라 편안하게 절제하고, 5요는 감절이라 달게 절제를 하고, 자 상요는 고절이었습니다. 선 절제였었죠. 그래서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 수택절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자 중도에 대한 믿음, 중국계입니다. 가운데 중자에 밑불부자, 그래서 중도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 건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중국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택절개의 전체적인 뜻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뜻의 범주 안에서 육효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같이 수택절개를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